복잡한 이 그림은 다이어페더시스부터 시작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중 면역세포, 예를 들면은 모노사이트 혹은 뉴트로필이 되겠습니다. 혈중 면역세포가 혈관으로부터 조직으로 탈출하는 현상을 다이어페더시스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혈관의 투과성이 증가해야 합니다. 다이어페더시스 이전에 혈중 면역세포가 혈관 내피세포에 결합하여 구르는 롤링, 그리고 단단하게 결합하는 어디션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혈관 내피세포에 혈중 면역세포가 결합하는 리셉터 숫자가 증가해야 합니다. 빨간색 세포가 Activated Macrophage 혹은 활성화된 면역세포입니다. 이 세포에서 분비하는 인플라마토리 메디에이터가 위의 모든 과정, 롤링, 어드히전, 다이어페더시스에 관여합니다. 아라키도닉 엑시드 대사체는 매우 중요한 인플라마토리 메디에이터 중의 하나입니다.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트리거에는 마이크로비얼 컴포넌트 그리고 티슈 데미지가 있습니다. 이들 트리거들이 매크로파지나 면역세포들을 활성화시킵니다.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트리거를 알면은 염증 반응이 하는 일도 알 수 있습니다. 염증 반응은 침입한 병원균을 제거하고 망가진 조직을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메타볼릭 스트레스 또한 지방 조직에서 인플라메이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 이 인플라메이션 시스템은 경계의 대상입니다. 만약 우리 몸 어디 한 곳이라도 염증 반응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은 염증성 인자, 예를 들면은 TNF-알파, 인터루킨 1, 인터루킨 6, 그리고 염증성 아라키도닉 엑시드 대사체들이 혈관으로 범람해서 전신의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를 시스테믹 인플라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뚱뚱한 사람의 아디포스 티슈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염증 반응이 전신으로 전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잇몸에 염증과 관절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인플라메이션은 매우 강력한 시스템입니다. 그럼 네거티브 균이 죽었을 때 LPS라고 하는 유명한 독소가 유리됩니다. LPS를 과량 투여하면은 실험 동물이 죽습니다. 물론 사람도 죽습니다. 폐혈증으로 인해 죽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많은 경우 LPS에 의해 과도한 염증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플라메이션 시스템을 흔히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폭탄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염증은 시작과 종결의 투스텝 프로세스입니다. 오메가6에서 나오는 대사물질들은 염증을 일으키게 하고 오메가3에서 나오는 물질들은 반대로 염증을 종결시킵니다. 염증을 일으키는 트리거의 양이 줄어들면서 이니시에이션 시그널이 약해지고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이렇게 염증은 시작되고 종결됩니다. 염증이 종결되면 우리 몸은 바로 조직 수복에 착수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오메가6, 3 섭취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니시에이션 페이스가 강하게 나타나고 레졸루션 페이스가 약하게 나타납니다. 이니션 페이스가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막 휘두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염증을 종결시키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염증을 질질 끌게 됩니다. 원래 인플라메이션은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first line defense 시스템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니시에이션과 레졸루션의 균형이 깨지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운동을 하거나 일을 하는 과정에 근육이나 인대, 연골에 손상이 있게 됩니다. 이를 치료하기 위해 인플라메이션 시스템이 작동하게 되는데 오메가3가 부족한 사람은 느리게 회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라키도닉 엑시드에서는 하이 인플라마토리 메디에이터가 만들어지고 EPA DHA에서는 약한 염증성 인자나 혹은 염증을 종결시키는 인자가 만들어집니다. 리졸빈과 프로텍틴이 대표적인 염증 종결 인자입니다. 아라키도닉 엑시드 EPA DHA 대사체는 염증 시작과 종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 흐르듯 염증 반응이 시작되고 종결되려면 오메가6, 3의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이 리졸빈 프로텍틴은 혈중에서 그리고 시노비움 브레인 머슬 아디포스에서 정성 정량이 가능합니다. 동물 실험에서
염증성 대장염, 레날 이스케믹 인주리, 스트로크, 레티널 데미지를 막아주는 효능이 잘 확립되어 있습니다. 이는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과도한 염증 반응이 이들 병적인 상태를 일으키는 메커니즘 중의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NSAID보다 100배에서 10,000배 더 뛰어난 항염 효과를 나타냅니다. 염증 시작과 종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시스템으로 아디포즈 티슈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뚱뚱한 사람의 지방 조직에서는 일상적으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직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트리거가 사라지면은 즉시 염증 반응 종결시키는 일을 하는 세포는 매크로파지입니다. 지휘자가 교향곡의 연주를 시작시키고 끝내는 것처럼 매크로파지가 하는 역할은 지휘자와 비슷합니다. 또한 패소젠과 손상된 조직을 포식해서 제거하는 역할까지 수행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크로파지는 교향곡의 지휘자보다는 사물놀이나 농악에서 꽹과리를 치는 상수의 역할을 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매크로파지는 처음부터 그 조직에 존재하고 있던 놈들과 혈중에 존재하고 있던 놈들이 넘어와서 매크로파지로 변한 놈,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근본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둘은 같은 일을 합니다. 왼쪽 그림에 보면은 아디포즈 셀과 함께 M2 매크로파지가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직에는 전체 세포수의 10% 정도 차지하는 매크로파지가 살고 있습니다. 뼈에도 매크로파지가 살고 있는데요. 조직마다 매크로파지를 부르는 이름이 틀립니다. 뼈에서는 오스티오클래스트라고 부릅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면은 손상된 세포 주위를 M1 매크로파지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매크로파지는 M1 매크로파지로 작용합니다. 매크로파지가 전체 세포수의 30%까지 증가합니다. 어떻게 증가할 수 있을까요? M2 매크로파지가 M1 매크로파지로 변한 다음 증식하기도 하고 혈중으로부터 모노사이트가 넘어와서 숫자를 채우기도 합니다. M1 매크로파지와 M2 매크로파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1 매크로파지는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진행을 시킵니다. 반면 M2 매크로파지는 염증을 종결시키고 조직을 수복시킵니다. 염증이 종결되면 바로 조직 수복 모드로 들어가야 하는데 M2가 조직을 주도적으로 수복시킵니다. 염증 반응이 종결된 뒤에는 감시 모드로 들어가서 트리거가 오면은 M1 매크로파지로 변신할 준비를 단단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비하는 물질을 살펴보면은 M1 매크로파지는 인터루킨 1, 인터루킨 6, TNF 알파, 프리 레디칼 그리고 오메가 6 대사체를 만들고요. M2 매크로파지는 인터루킨 10, 오메가 3 대사체를 만듭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혹은 염증 반응을 일으켰던 트리거가 제거되면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매크로파지가 염증 진행 상태에 맞춰서 다이나믹하게 그 수와 형태가 변화해야 합니다. M1과 M2는 서로 인터컨버터블하고 필요하면은 증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겁니다. M1과 M2 사이의 균형 문제, 새로이 발견된 균형입니다. 지방 조직이나 관절 같은 곳에서 염증이 일상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오메가6가 많고 오메가3가 부족한 사람은 M1 우위인 균형이 만들어져서 염증 종결이 잘 안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메가3를 보충하는 것은 M2 매크로파지에게 무기를 쥐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현대인의 깨진 M1, M2 밸런스가 M2 쪽으로 돌려지게 됩니다. 매크로파지는 염증 시작과 종결을 책임지는 면역세포이기도 하지만은 이뮨 시스템과 인플라마토리 시스템 양쪽에 발을 담그고 있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염증 시스템에서의 매크로파지의 역할을 살펴보았습니다. 면역 시스템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네이트 이뮨 시스템의 핵심으로서 패소젠과 손상된 조직을 포식하여 제거를 합니다. 또한 항원을 T셀에 전달해 주어서 Acquired Immune Response가 시작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염증 시스템과 이뮨 시스템은 매크로파지를 매개로 하여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겉보기에 건강한 현대인들의 적혈구 매크로파지, 어떤 종류의 혈구세포를 채취하든 멤브레인의 패리 엑시드 조성을 조사해 보면은 이런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메가3 인덱스가 토탈 패리 엑시드에서 EPA 그리고 DHA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그러므로 이 조사에 참가한 사람들의 오메가3 인덱스는 약 3.5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오메가3 인덱스로는 도저히 과도한 염증 반응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오른쪽 임상 데이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먼 모노사이트를 분리해서 염증성 인자인 TNF-알파나 인터루킨 1의 생성량을 측정해 보면은 셀 멤브레인에 EPA가 많으면 많을수록 적은 양의 염증성 인자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EPA 함량이 턱없이 부족하지만은 그 중에는 이렇게 넉넉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략 EPA가 3에서 4% 정도면은 충분한 수준으로 염증성 인자 생성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모노사이트는 모노뉴클리어 셀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왜 수많은 혈중세포들 중에서 모노사이트를 분리해서 이런 실험을 하는지 다들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모르겠다는 약사님들은 앞부분 복습을 권합니다. 왜 멤브레인의 EPA 양에 주목하는 것일까요? 오메가3가 부족할 경우 우리 몸은 EPA로부터 최대한 DHA를 생성해냅니다. 그래서 멤브레인 DHA 양은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에서 움직입니다. EPA가 체내 오메가3 상태를 잘 나타내는 지표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염증을 잡는 데는 DHA보다 EPA가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체내 오메가3 상태가 좋으면 좋을수록 염증성 인자인 인터루킨 6, 인터루킨 1 혈중 농도가 감소합니다. 항염증성 혹은 염증 종결성 인자인 인터루킨 10, TGF-베타의 혈중 농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NIH에서 한 이 역학조사는 20살에서 98살까지의 성인 1123명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이들 인자들은 조직으로부터 혈중으로까지 빠져나와서 검출된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메가3 서플리멘테이션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적인 서구식 식단을 먹고 있는 건강한 사람에게 EPA 2100mg, DHA 1100mg을 매일 먹였습니다. 그리고 뉴트로필이나 모노사이트의 멤브레인을 채취해서 아라키도닉 액시드와 EPA의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그림처럼 결과가 나옵니다. 1주 만에 EPA의 패리 액시드 퍼센티지는 2%까지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12주까지 서서히 상승해서 0.5에서 1%를 더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은 오메가3를 복용하기 전에는 멤브레인에 EPA가 거의 없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메가3를 복용하면은 멤브레인에서 염증성 피지의 원료가 되는 아라키도닉 액시드 양도 이렇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라인하고 12주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아라키도닉 액시드는 감소했고 EPA는 증가했고 DHA도 증가했고요. 아라키도닉 액시드 EPA 비율이 이렇게 감소를 합니다. 아라키도닉 액시드 EPA 비율이 약 27에서 5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전형적인 서구 식단을 먹는 나름 건강한 현대인들의 멤브레인 패리 액시드 상태를 건강한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오메가3 보충제가 꼭 필요합니다. 이 임상실험 결과를 보면은 EPA가 약 3%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마 EPA 2100mg, DHA 1100mg 정도의 용량이면은 염증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염증성 질병 상태일 때는, 그리고 이 질병을
확실히 개선시켜 보겠다고 한다면은 오메가3 용량을 좀 더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생활의 변화도 동반되어야 합니다. 푸른잎 채소와 생선 섭취량을 늘리면서 식물성 기름을 부엌에서 추방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류의 임상실험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대략 EPA 도스와 멤브레인 아라키도닉 엑시드 EPA 변화는 이와 같은 양상을 보입니다. 예를 들면은 EPA 2000mg 정도를 섭취하면은 EPA는 멤브레인 상에서 약 2% 정도 증가를 하고 아라키도닉 엑시드도 마찬가지로 2% 정도 감소를 합니다. 오메가3 보충제를 먹으면은 셀 멤브레인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대략적인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메가3 대사체는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염증을 종결시키는지 최근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EPA를 원료 물질로 해서 생기는 리졸빈 E1은 강력한 염증 종결자입니다. 왼쪽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리졸빈 E1 이 물질은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여러 세포에 존재하는 리셉터에 결합을 합니다. 리졸빈 E1이 결합하면은 그 세포는 순한 양과 같이 변해서 뉴트로필 같은 염증 세포는 리간드가 존재해서 엔도셀리움의 리셉터에 결합하는데 리졸빈 E1 존재하에서 리간드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아스피린 존재하에서 다른 종류의 리졸빈 E1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스피린은 칵스1을 완벽하게 차단합니다. 반면 칵스2는 부분적으로 차단을 하는데 아라키도닉 엑시드가 칵스2에 결합하지는 못하지만은 재미있게도 EPA는 칵스2에 결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R 하이드록시 EPA가 만들어지고 최종적으로는 R폼의 리졸빈 E1이 만들어집니다. 이 이성질체는 더 강력한 염증 종결자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EPA 1g과 로우도스 아스피린을 병용 투여하면은 혈중에서 R폼의 리졸빈 E1이 검출될 정도로 많이 만들어집니다. 오메가3와 로우도스 아스피린의 병용요법은 매력적인 면이 많습니다. 오메가3 한두 캡슐 정도면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 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오메가3의 심혈관계 사고 예방 효과를 보기 위해 지금까지 임상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임상실험 참가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로우도스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오메가3의 심혈관계 사고 예방 효과의 일정 부분은 아마 R폼의 리졸빈 E1 때문이었다고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스피린과 오메가3의 병용요법은 일부 고수들이 쓰는 비법입니다. 예를 들면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게 한번 써보십시오. 놀라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염증 기제를 발견한 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면 염증의 이니시에이션을 억제할까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 같습니다. 아스피린, 나프록센 등의 엔세이즈 개발은 그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최근 10년 사이에는 레졸루션 쪽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자연스럽게 오메가3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피부 쪽에 대한 오메가3의 효능을 살펴보면서 오메가3가 부족하면은 상처 치유가 잘 안 된다는 것을 공부하였습니다. 대구 간유를 상처가 빨리 아물지 않을 때 민간요법으로 바르거나 먹거나 했었는데 지금의 눈으로 보면은 근거가 있습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종결시켜서 피부뿐만 아니라 근육, 인대, 관절이 손상되었을 때도 빨리 회복시켜 줍니다. 격렬한 운동을 하고 나면은 당일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 다음날에 가면은 통증이 심하게 나온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 Delayed Exercise Pain이라고 합니다. 꼭 운동뿐만 아니라 노가다를 뛴 뒤 다음날 혹은 다다음날 아픈 것 혹은 어찌어찌 해서 타박상을 입거나 관절 염좌를 당했을 때도 여기에 준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이 실험에서는 똑같은 강도의 격렬한 운동을 했는데 오메가3가 부족한 사람은 회복이 느리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은 근육, 인대, 관절이 손상을 받습니다. 이 실험에서 두 그룹 간 실험
크레아티닌 키나제 농도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는 비슷한 정도로 손상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손상을 치료하기 위해 우리 몸의 인플라메이션 기제가 작동합니다. 혈중에서 측정된 CRP의 근원은 손상된 근육, 관절, 인대입니다. 오메가3가 부족한 사람에게는 염증 반응이 강하게 나오고 종결 반응이 지연됩니다. 그래서 더 강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상처 조직 손상은 인플라메이션, 티슈 리제너레이션, 티슈 리모델링의 경로를 통해 치유가 됩니다. 오메가3가 부족할 경우 근육, 인대, 연골이 손상되었을 때 인플라메이션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조직 회복이 그만큼 느리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인플라메이션과 티슈 리제너레이션이 유기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완벽하게 상처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흉터가 생깁니다. 외상으로 인해 생기는 흉터 같은 것이 근육, 인대, 연골에 똑같이 생깁니다. 그럼 오메가3를 보충하면 딜레이드 엑서사이즈 페인이 약하게 올까요? 이걸 확인하는 임상실험 데이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메가3를 1900ml 먹고 운동을 하면은 컨트롤 그룹과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운동한 당일과 다음 날의 통증은 두 그룹 간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날에는 오메가3를 복용한 그룹에서 통증이 덜 했습니다. 즉, 그만큼 오메가3를 복용하면 빨리 회복된다는 뜻입니다.